얀콘 시인의 시인은 씬, 이교수 영시항서 88번입니다. 얀콘 시인이 상징화 연구소 2025년 겨울호에 6편의 시를 발표했는데 이 여섯 번째 예, 시입니다. 시인은 씬, 시인은 씬, 시인은 보단다, 보이다, 그지? 보였다, 안 보였다. 내가 이거를 이거를 내 그 등단할 때도 내가 쓴 시 중에 뭐 인용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방식을 시에다가 쓴 적이 있어요. 음, 예를 들면 이런 형식, 이런 문장 표현, 문장 부호, 우리나라 그 한국어의 문장 부호 중에서 영어의 문장 부호 중에서 한국어가 도입할 수 있는 좋은 한국어가 어,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하고 추천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게 첫 번째가 이거죠. 콜론, 세미콜론. 콜론은 이렇게 된 거. 그거는 예를 들면 그 for example이에요. 예를 들면 그죠. 이거는 많이 봤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for example. 두 번째로 말하면 콜론. 이게 세미콜론이죠. 세미콜론이고 콜론이에요. 이거는 즉, that is. 그리고 또 있다면 그다음에 이거요. 대쉬. 어, 대쉬. 이거는 뭐냐면 마침표하고 달리 그러니까 이 대쉬는 하이픈과 다른데 대쉬. 이거는 하이픈은 과 다름. 하이픈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장 단어 중에서 예를 들면 트레인 스테이션 이렇게 하고 단어 내부에 그지? 한 단어 내부에 예, 그래서 두 개의 단어를 하나로 만드는 하이픈과 다르단 말이에요. 대신은 그래서 대신은 뭐냐면 마침표보다 마침표는 마침표가 이건 모를 테니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번, 2번은 많이 봤죠. 마침표가 문장의 끝을 표시한다면 대신은 문장의 끝과 더불어 사고 흐름의 끝을 표현하는 음, 음, 것으로 얀콘도 앞에 그런 시를 썼죠. 에밀리 디킨슨의 시가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혹시 이제 이 대시 쓰는 법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대시를 그래 난 써보고 싶다. 그러면 에밀리 디킨슨의 시를 공부하시면 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플래시. 이건데 나는 이거를 가끔 써요. 많이 쓰지 않지만 쓰는데 내 등단시에도 썼고요. 이거는 어, 저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표시는 이걸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 분 분수 2분의 1 이렇게 할 때, 그지? 이 분수를 2분의 1 등 분수를 표현할 때 그게 이제 분수는 원래 직선이죠. 이렇게 그지?
그 중간에 가로지르는 분자와 분모를 가로지르는 직선을 사선, 사선으로 대신하는 것, 대신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표현으로 여겨지지만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는 이거지만 이런 분수의 가름막이라고 그러죠. 가름막이라면 분모가 밑에 있고, 그지? 분모가 밑에 있고 분자가 위에 있으니까 일종의 권력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 국민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국민이 위에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죠. 그런데 그런데 이런 권력 지배자와 피지배자 이런 지배와 피지배를 연상하게 하는 권력 관계를 표시하는 분수의 예, 방식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면 국민, 국민은 좀 이상하다. 정부, 국민 너무 다르니까 두 개의 예, 용어가 어, 가족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동일한 동일한 의미를 가진 동의어는 아닐지라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 같은 계열의 패밀리 리sem블런스 설명하면 한참 기니까 그냥 대강만 아는 사람 알 테니까 리sem블런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이런 분수의 가름막을 사선으로 어, 사용했을 때 지배와 피지배의 뭐라 그럴까 우열 관계라기보다는 뭐냐면 중첩적인 의미의 중첩 인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듭니다. 응? 왜냐하면 이제는 근대 시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대 시대가 아니라 그런 식민 제국주의 시대를 해체하려는 탈식민주의, 탈근대 시대라는 점에서 그, 자, 사실 이기에 이기에 어, 그런 식으로 우열 관계보다는 의미 중첩으로 해석되기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에 거를 보세요. 그래서 보였다 안 보였다 반대말이죠. 그래서 언신 이렇게 보면 이 제목 일시의 제목
신은 신, 보였다, 안 보였다? 어? 아, 어? 우열관계.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우수하고 좋은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이 열등하고 나쁜 것이라는 어? 시각 중심의 근대 문명에 속한 음, 우열 비교, 권력 개념에 바탕한 것인지 아니면 보이거나 안 보이는 것이 잘 구별이 되지 않는, 더 심하게 얘기하면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이고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정반대되는 이분법적으로 정반대되는 개념들이 혼재, 어? 혼재한 어, 상황에 관한 미시의 내용의 묘사가 묘사인지 기술인지 모르겠어요. 내용이라면 이시는 한근대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응?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묘하게 그러니까 이 문장 부호가 라는 문장 부호가 묘하게 한근대 근대에서 한근대로 전환한 시대 정신을 표현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맨 처음부터 쓴 거예요. 이 지금 얀 코트 시인도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어요. 응?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번 실은 이제 읽어 나갈게요. 근데 하나 우선 읽어볼게요. Pack your thunder clouds and lightning bolts set out along a forest path. 짐을 싸는 거죠. pack. 당신의 썬더볼트 천둥이죠. 천둥. 썬더볼트 클라우드. 뇌운이라고 그러죠. 뇌운. 한자말이, 이거 한자말이에요. 뇌운. 천둥, 번개, 뇌우를 따위를 몰고 오는 구름, 뭐예요. 그죠? 뇌우, 천둥, 번개, 천둥구름. 그렇게 말하면 되겠죠? 또는 천둥구름과 라이트닝 볼트, 번개죠. 번개를, 뭐래, 번개를, 번개짐을 따라. 그런 거죠. 명령문이죠. 이 말 자체가 되게 웃기죠. 당신의 번개를 짐 싸라. 그런 거죠. 천둥 번개를 짐싸? 천둥 구름하고 번개를, 그러니까 구름은 가방이겠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다음에 set out. 요것만 먼저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번개를 천둥 구름, 번개가 구름 속에 들어있잖아. 가방에, 짐싸는. 번개를 넣고, 천둥 구름 가방을 짐싸라. 그치? 이런 거야. 그치? 근데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그치? 이게 지금, 하는 순간, 좀, 어,
아주 머리가 복잡해지죠. Take your thunder clouds and lightning bolts. 이 시를요, 다른 시들, 얀콘의 다른 시들하고 달리 이 시는 다른 시들은요, 뭐라 그럴까? 향유한다 그러죠. 향유. 누려서 가짐, 즐김, 그지? 항유할 수 있는 시들. 응? 다른 누려서 즐길 수, 즉 향유할 수 있는 시들과 다른 시들과 달리 이 시는 즐길 수 없게 해요. 그지? 즐기긴커녕 어떻게 해야 돼요? 연구, 그지? 연구 조사를 강요하는 시. 예. 그러니까 이 향유하는 시들은 뭐냐면 약간 서정적인, 그지? 즉 시라고 보입니다. 그지? 연구서예요. 그리고 이 연구한다는 소리는 다른 시들은 어, 어느 정도 독자가 그 내용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전부 다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장악할 수 있었는데 이 시는 그런 음, 컨트롤, 마스터, 그지? 컨트롤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지? 컨트롤 단호히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지? 왜냐하면 이 시가 시작할 때 명령문으로 시작하는데 이 시의 일행 첫 행이 명령문인데 그것도 명령문 중에 명령문의 내용에 유가 들어가는 명령문은 아주 강력한 명령문은 특히 아주 강한 5조의 그것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그냥 핵, 그, 천둥 구름하고 번개를 쌓아 이게 아니라 핵 유어 썬더클라우드 거기 저절로 강조가 들어가요. 강세가 거기 들어가는 거. Pack your thunder clouds, pack your thunder clouds and lightning bolts. 그러니까 이 리듬으로 생각하면 영어 리듬으로 생각하면 유어라는 단어는 시에 영어는 리듬에 있죠. 리듬 읽을 때 소리내 읽으면 알 수 있어요. Pack your thunder clouds and lightning bolts. 리듬 구조적으로 전혀 강세가 들어갈 수 없는 예를 들면 강약 걸을 때 예를 들어 강약의 행위 그 리듬 구조일 때 당연히 약을 담당하는 단어입니다. 인데도 이 행에서는 저절로 그죠? 팩유 생각해 보세요. 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Pack you thunder clouds and lightning bolts. 그죠? 안 되는데 어? 억지로라도 강세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유어라는 단어가 사용되면서 동시에 그 단어의 강세가 들어가도록 시행의 리듬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짜여 있습니다. 근데 유가 누구냐고. 그런데 유가 누구입니까? 제우스 같지 않아요? 제우스, 그죠?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주피터, 왕이죠. 그지? 진화의 신화의 대장이죠. 그죠? 제우스.
네, 핵심 무기가 천둥과. 예, 아, 그렇습니다. 어? 저절로 그리스 신화의 그 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절로 이게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 영미권 서구인이라면 저절로 그리스 신화의 신화 그지 신 신이라고 이유가 신이라고 생각할 수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삼국지에서 장빈가가 그 제갈공명인가 그 제갈공명의 얘기 같아요. 제갈공명이 뛰어나다는 소식을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초대를 한 다음에 권력자가 당시의 권력자가 그, 그때 이쪽에 총나라 힘이 약할 때죠. 음, 힘이 약한 총나라의 공명을 초대한 상황에서 예, 예, 초대한 상황에서 그 그러니까 즉 뭐냐면 즉 공명이 이 죽임을 쌍을 그러니까 그 총나라의 미래를 총나라의 미래의 미래 총나라의 발전의 싹을 죽이려고 끊으려고 어, 자신을 죽이려는 핑계라는 죽이려는 저녁 만찬 초대라는 걸 깨달은 공명이 식사 도중에 천둥과 번개가 치자 너무 무서워. 뭐 그러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뭐 어른인데 잘 안 무서워하잖아요.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죽음을 모면했다는 응? 사연이 삼국지에 있어요. 삼국지에 있습니다. 왜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선동과 건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마도 이 원신 시절부터 저절로 두려워했던 아주 두려워했던 자연현상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른과 어린이의 큰 차이 중 하나가 어둠과 선등 관계를 이 정체를 진짜 정체를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는 어른과 어? 정말로 두려워하는 어린이의 예, 차이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둥과 번개가 내가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그죠? 이런 생각을 쫙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그죠? 너무 많이 생각을 하고 이걸 썼겠죠? 그 분명히 신이에요. 이 첫 번째 구절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일행의 더 큰 의문점은 누가 명령하는 거. 행위자가
신이라면 신에게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죠? 보통 우리가 쉽게 뭐라고 생각해요? 신에게 기도한다는 말처럼, 음? 인간 세계를 벗어난 초월적인 세상을 대표하는 음, 존재자가 신입니다. 그런데 그 신에게 침 싸서 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하인에게 하는 것처럼 이게 하는 것처럼 그지? 부하나 하인에게 하는 것처럼 침 싸서 가라고 침 싸는 건 가겠죠 어디? 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엄청난 질문이 생겨요. 그죠? 그리고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것이 이 시를 읽는 과정이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이런 방식, 이게 바로 후더니 누가 했지? 이라는 응? 그 어, 누가 그 짓을 했지? 라는 단어로 되어버린 함정소설의 뭐예요? 함정소설의 매력이니. 그치? 그러니까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근데 그게 누가 했지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책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얀콘 시인이 그 글쓰기에 글읽기에 독서의 매력을 잘 알고 있다는 거. 즉 독자를 매료시키는 법을 작법, 그지? 창작법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러니까 즉 독자의 상상력이 폭발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주 난해한 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보게 합니다. 어, 이 글을 준비하려고 이 읽기를 이 영시 강독을 준비하려고 어, 서너 번 읽었습니다만 필자에게도 뚜렷한 해답을 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내가 밝힙니다. 그래서 향유의 시가 아니라 연구의 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그러니까 한국 시 전통에 자주 등장하지 않는 지적인 매력의 시입니다. 한국 전통에는 이상에서 출발하여, 그지? 지금까지 내려오는 현대시 계열인데, 어, 주류가 서정시 중심의 문단 풍토에서는
아주 드문, 음, 드문 계열입니다. 그러면 참, 음, 그렇지만 이게 근데 나는 이쪽을 좋아해요. 실제는 이쪽의 길을 이승훈 선생하고 이 마담으로 이쪽 길을 선호하는데 이건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근대에서 살던 대로 혁명적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새로운 살근대 시대의 틀을 구축하는 데 수적 상상력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 세상이 응? 평온하다면 서경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표정시로 의 길로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필자도 중학교 시절에는 이 김소월의 시를 외우고 다니,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윤동주 뭐 김소월 이거요? 김소월. 윤동주는 좀 다르죠. 김소월은 더 심하고. 어, 그런데 이제 8근대 시대가 왔는데 그게 어떤 시대인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기후 대항 등 갖가지 혼란에 응? 갖가지 혼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 지적인 차원에서 시적 상상력을 위하는 능력이 아주 필요해졌으며 응? 이런 분야에서 시가 미래의 해결책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필자의 것만이 아니라 뛰어난 음, 현대 철학자들의 책 마지막 인간에서 시각 미래의 길을 열어 줄 것이라고 예감이 별해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공부합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럼 누구냐 이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일단 하나의 연구 이런 생각을 전개를 하는 이유는 천둥과 번개의 힘을 우리는 명령문의 수어를 찾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뭐야? 신은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신입니다. 그러니까 천둥과 번개는 세상을 창조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핵심 도구죠. 음. 이게 천둥과 번개로 나왔지만 이게 창세기에서는 신이 이거 성도 신이
인간에게 어, 진흙 인간이죠. 진흙으로 흙으로 빚어진 인간에게 불어넣어주는 숨 이것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신의 숨은 뭐예요? 신의 네, 숨결이란 뭐겠어요? 천둥과 번개. 어? 그러니까 어, 그 창세기의 생명의 숨길은 그러니까 창세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지 그리스도교 이거는 고급 종교죠. 고급 종교 그리스도의 창세 숨결은 원시 종교 그리스 신화의 천둥과 번개의 번역이라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이 생각을 길게 할 수밖에 없죠. 이 문제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생각을 이어나가다 보면 세상을 창조 또는 재창조죠. 여기서 그냥 창조가 아니에요. 없는데. 왜냐하면 또는 지금 이미 세상이 있었는데 새롭게 창조하려는 과정인 듯하니까 재창조하려면 신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 재창조라면 그런 창조의 신의 필요성을 어? 그지? 요구하거나 거의 강요하는 존재 또는 존재성이 존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탈근대 시대를 새롭게 재창조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특히 이 얀콘 시인의 지금까지 읽은 5편의 시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가 기후재앙, 대책 없는, 그지? 대책 없는 기후재앙. 그래서 음, 인류 종말을 어, 기다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책이 없어 보이는 기후재앙의 전시에 관한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해 보면 뭐예요? 팔근대 시대는 근대 시대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즉 재창조할 정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응? 그 당연히 이 세상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행의 신에게 출발을 장비를 가지고 그러니까 재창조 장비를 가지고 출발을 명하는 건 인격신, 그러니까 성부, 신이죠. 하느님, 성자, 성령의 배후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인격신의 배후에 있는 신성. 이 신성은 음, 아테드 같은 대문자로 써야 될 것 같은데
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성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그의 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교 영성 신비주의 영성 사상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음, 설명 설교에 나오는 기본 개념인데,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이 인격신이니까 인격신이라는 게 뭐야?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이니까 뭐가 필요해? 영혼. 응? 인간에게 육체가 있고 그 이후에 영혼이 있듯이 음, 신들의 세계에도 영혼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신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신성을 신성 개념을 생각하면 신에게 명령할 수 명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에게 명령을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명령을 한다는 행위는 인간적이기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행은 신에게 명령하는 존재 또는 존재성이 있다고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명령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명령한 게 아니라 신이 스스로 내면에서 그런 명령을 받은 것으로 어,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은 음, 게 됩니다. 그지? 이는 군대에서 살던 대로 성령적으로 변환해야 하는 인류의 처지를 닮았습니다. 그래야만 기후재앙의 이러한 인류 멸망의 길을 하지 않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응? 누구도 우리에게 명령하지는 않지만 어, 우리 스스로 우리의 내면에서 군대 시스템을 파괴하는, 즉 뇌파, 인플로전. 그래서 내가 인플로전을 좋아해요. 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어요. 근데 이게 맞는가 볼 때는 뒤에 거 보시면 좀 그렇대요. Set out along a forest path. 무슨 소리예요? 숲길. 두 번째 문장이 숲길을 따라 출발하라. 숲길을 따라 출발하라. 그러니까 그 숲길을 따라 출발하라. 이거는 숲길이 먼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창조주 신이라면 창피하게 남이 만들어 놓은
이를 가지 한다 가지 않을 당당하게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숲길을 창조하면서 따라서 어, 계속 가기 시작하라는 말이 적절해 보입니다. 응? 신인데 남들이 관계를 줄줄이 터져서 가게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그지? 천둥과 번개 갖고 세상을 다 만들 수 있는데 응? 그러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근대 문명이 아마존 지금 아마존 브라질의 아마존 지역이 근대화의 과정에서 대규모로 파괴, 응?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대 문명의 지금까지 숲길에 해온 행동은 파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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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창조주 또는 재창조주 신이라면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그 파괴된 숲길에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만 지금 급한 건 숲길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금 더 가볼까요? Leave one state of mind for another. One state of mind. 하나의 마음 상태를 남겨 두어라. 때를 음, 이것도 무슨 소리야? 암고 같은 소리 문장이 많죠? 음, 있다라는 것을 현재로 음, 문입니다. 그지? 마음 상태를 한게 one state of mind, 마인드가 있단 말이죠. 그지?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명령문이에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대상이 명령하는 게 그러니까 앞에서 해석한 거를 그대로 해석 저 따라오자면 이 신에게 하는 명령인데 이 신이 행동하고 출발하고 짐 싸고 출발하고 하는 등 인간 세계에서의 행동하는 인격 신이라면 신에게 명령하는 존재 또는 존재성은 인격신의 차원을 넘어선 응? 인간의 육체적, 물질 세계를 넘어선 어, 육체를 포함한 영성, 영혼이 있는 영성 세계, 영혼처럼 그런 존재, 이건 현실의 존재죠. 세계의 세상의 존재 또는 그런 존재의 그 상태를 갖는 존재성. 이, 이, 그러니까 이게 내면이죠.
사용받는 신의 묘사, 신을 묘사하는 거죠. 신의 묘사에 있어서 신이 누군지가 말해주는 거죠. 앞에까지는 행동이 몰랐었잖아요. 마음이 있다는 마음이 핵심 구성 요소, 신의 핵심 구성 요소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도 마음 상태가 하나가 아니라, 그지? 다른 때도 있으니까 다른 마음 상태. 이게 다른 때라고 했지만 다른 마음 상태죠.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거예요. 부드럽게 해석한 건데.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두 개죠. 하나, one another. 그러면 another, 그지? another라는 단어. another는 one, other인데 응? on, 즉 one 플러스 other, 즉 두 번째. 그것도 일단 그런 말입니다.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렇게 one another. 하나는 남겨두고 다른 하나, 그러니까 행동할 때 행동할 때 하나의 마음 상태에서 행동하고 다른 마음 상태에서 행동하는 거. 이게 좀 문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경의 그, 거의 모든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그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성자, 예수 등 거의 모든 성경의 사연이 주요 내용이 신의 마음 상태의 변화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을 물로 망하게 해버린 성부가 후회를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로 인류에게 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죠? 신약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의 후계자 베드로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의 교황의 직속 선배 베드로가 뭐지? 예수가 체포되는 날 예수의 예언처럼 세 번 죽지 않으려고 그걸 부인하고 후회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한 다음으로 등장합니다. 예수가 죽는 장면에서 제자가 나오는 건 이거죠. 이거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 이건 예수를 파는 거니까 예수를 판 다른 유다만큼 중요하게 어, 이야기의 전개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마음 상태의 변화를 어? 그래서 그 나중에 후회하고 그지? 기본적으로 베드로가 후회하고 어? 뭐라 그럴까 그 제자들의 예수가 죽은 뒤 제자들의 모임을 시작하여 교회를 시작 교회라는 제도를 그지? 시작했던 것처럼 양스티 변화가 이게 뭐야 개종이라는 것이
설계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 바뀌고 예수도 바뀌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Live one state of mind for another. 이제 하나 문제는 모호하게 말해진 그러니까 신의 세계에서 하나의 마음 상태가 와 두 개의 마음 상태, 두 개의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대립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립적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조적인 마음 상태 응? 존재한다는 건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두 개의 마음 상태인지 예, 궁금해 아직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목 신, 원신이 관련됩니다. 응? 신원신, 여기서 신원신이 관련되는 거예요. 그죠? 두 개의 마음 상태인데 보였다? 안 보였다. 나는 어쩌면 이분법적으로 보면, 응? 보면 대립적인 두 개의 마음 상태이지만 그런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벗어 나서 보면 그래도 탈근대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정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어? 어쩌면 그지? 뭐라 그럴까? 공존, 역설적으로 공존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베드로의 마음 상태. 베드로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신자의 마음 상태를 대표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고 십자가형을 받을 때 거꾸로 매달리기를 자청하는 베드로의 마음 상태와 예수를 세 번 부인했던 어떤 마음 상태가 어? 정반대의 대립이라기보다는 응? 역설적으로 공존하는 마음 상태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지. 후회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깊게 그렇게 깊게 웃으면서 십자가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물질적 현실 세계의 에서는 A와 B의 구분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공간 변하지 않는 공간에서 두 개의 물체, 그지? 두 개의 물체가 있듯 두 개의 개념이 있다고 근대
적으로 근대 사상에서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학적 사고입니다. 이게 소위 과학적 사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영성 사상을 중요시하는 살던데 담론에서는 소시간과 소공간의 영성 세계를 생각하면 음, A와 B라는 게 있어도 혹시 라는 두 개의 개념을 생각하더라도 어? 이분법적 대립으로 대립을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어? 왜냐하면 요 그 물질 세계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영성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보였다, 안 보였다. 라는 무균성이 어쩌면 뭐라 할까 정상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응? 그죠? 그래서 두 개의 마음 상태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Don't show your treasure to anyone. Don't beat about the bush. 당신의 보물이죠, treasure. 보물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저게 무슨 소리야, 그지? 또, don't beat about the bush. 말을 빙빙 돌려서 하지. 단도직입적 말하는 거죠. 둘 다 좀 묘한 말이죠. 둘 다 묘한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문장이 하나 더 보면 돼요. That woman in a banana boat swaying on a bed of daisies. 네? 데이지 꽃밭에서 스윙 흔들거리는 바나나 모양 보트에 하고 있는 저 여인이라는 의문이에요. 음, 그 다음에 요 보시면 여기가 지금 3년으로 세 번째 연이었죠? 3년으로 여기까지 왔었는데 보물까지. 어디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3년이 있고 마지막에 엔터 비 피치즈가 있어요. 여기 중간이에요. 이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조금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서 하나 끊어지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끊어지고 그 다음에 세 개 나고 여기 엔터 비드 피치가 최종적 결론이에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데이지 꽃밭에서 꽃밭에서 흔들거리는 바나나 모양 보트에 타고 있는 저 여인이라는 것이 핵심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이건 뭘까요? 현실 모자 같아요. 현실 모자. 사실적, 사실적인 묘사. 이걸 뭐라고 표현해? 그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저 여인, 그리고 질문하죠. 음, 그거는 내가 후비의 말을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봤는데, 당신의 보물 누구에게도 보이지 마라. 말을 빙빙 돌려서 하지 마라. 이거 뭐 같아요? 빙빙 돌려서 하지 마라. 이거 뭐 같아요?
인간관계, 그지? 인간관계거나 긍정적인 충고, 있습니다. 그지? 근데 어떤 인간관계예요?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게 손해인, 그지? 말을 빙빙 돌려서 하는 게 손해가 되는 인간관계를 목표로 합니다. 요컨대 아주 솔직하게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가 이래요? 그러니까 이는 가족이나 연인 등이나 어, 절친 등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지침입니다. 그지? 음, 그쵸? 그 사람들한테는 뱅뱅 돌려서 얘기하는 거는 웃기는 거예요. 비즈니스, 비즈니스 관계, 그지? 어, 이해관계, 그러니까 개만샤프트, 샤프트라는 이해 관계에서는 자신의 속셈을 전부 다 일본에서 혼내라고 그러죠. 본심. 일본 사람들이 이 혼내, 일본인들이 혼내를 그지? 보여주는 사람이 그 친구라는 거예요. 보통은 일본 사람들은 하이 하이 그러고 속셈을 안 드러내죠. 그러니까 본심을 전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요컨대 예를 들어 협상, negotiation 뜻이 살아가는 것이 예, 요령일 것입니다만 진정한 깊은 즉 영혼까지도 하려는 인간관계를 목표로 한다면 솔직해야 됩니다. 그지? 솔직한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말이 이해가 돼요. 밑에 걸 보면 위에가 뭐예요? 당신의 보물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당신의 보물을 음? 그런 게 있다면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정말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면 보여주지 않는 게 좋다는 말입니다. 그치? 당연하지 그거는. 그지? 그러니까 보물이 뭔가 있어요. 당신의 갖고 있는 보물이 있다면 그걸 보여주면 안 되겠죠? 보여주면 그거는 미친 짓이죠. 예를 들면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만 걔는 깨물어 먹으니까. 그지? 밥 먹는 줄 알고 깨부시란 말이야. 는 속담처럼. 음, 아닙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 삼행은 지금 앞에까지는 신의 뭐 어쩌고 썼는데 지금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년과 2년에서는 재창조주라고 해요. 이건 재창조주 같아요. 좀 재창조주 신에게 하는 명령, 행동명령이죠. 행동명령이에요. 그죠? 행동명령들이었는데 1년은 행동, 뭐 출발하고 그죠? 출발하는 등 행동 명령이었다면 2년은 좀 더 짧게 짰으면 2년은 뭐냐면
그 마음 상태죠. 그러니까 내면, 외면의 외적인 행동의 명령이었다면, 행동에 관한 명령이었다면, 이어는 내면의, 내면의 심리에 관한 명령, 행위라고 말을 기억했어요. 왜 행위라고, 행동이라고 내가 했는데, 행위, 에이전시.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는 명령이죠. 행동 명령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개의 명령,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뭔가 종합적인 명령이죠. 종합적인 명령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였어요? 사연에, 그지? 사연에 나오는 여인이었던 거죠. 행동을 했던 명령은 사연에 등장하는 여인을 위한, 아니지. 여인을 위한 게 아니라 여인은 대상이죠. 여인이 대상이 되는 행위를 위한 명령. 어, 그러니까 목표가 그러니까 명령, 제대로 된 지침이었습니다. 그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실적으로 다시 내려가 사실적으로 보면 혼돈과 번개를 짐을 잘 써서 숲길을 따라 출발을 해서 하나의 마음 상태를 남겨주고 다른 마음 상태를 이건 뭐냐면 여인을 향해 가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신에게 가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이 말이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보물을 보여주지 마라, 비밀 돌려하지 마라.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또 보이냐면 데이지 꽃밭에 흔들리는 파나마 모양 보트에 타고 있는 저 여인. 이거 꼭 뭘 생각했냐면 그 춘향전에 이도령이 춘향의 모습을 처음 보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어, 그 강자에게 그 그네, 높은 그네를 하는 여인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확실하게 바로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먼 거리에서 응? 먼 거리에서 얼핏 얼핏 보이는 치마자라 뿐일지도 모르지만 그 자태에 반하는 것입니다. 어? 비슷하죠? 그러니까 데이지 꽃밭이 왜 나왔냐면 이 질문하는 질문자 질문자죠. 이거 의문문이죠. 의문문이라고 할 수 없는 불완전 의문문이죠. 불완전 의문문의 불완전 의문문의 질문자 질문자의 위치에서 그때 사진을 음, 찍듯 본다면 응? 음, 이 불완전 의문의 질문자의 사진을 찍지 본다면 가까운 거리에는 데이지 꽃밭이 있는데 그 사이로 흔들거리는 건 데이지 꽃이에요. 흔들거리는 데이지 꽃 사이로 얼핏 보이는 얼핏 보이는 여인의 모습인데 먼 거리에는 바나나 보트를 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지지 형용사 대시 사용된 것입니다. 어? 뭐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춘향전의 장면과 장면을 번안한 듯한 한, 한 정도입니다. 이거 누가 춘향전을 번역할 때 요거를 좀 생각하면서 번역하면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춘향전을 생각해 보면 춘향전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낭만적 사랑입니다. 그죠? 이 낭만적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언제 시대냐면 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이라는 타이틀만 보더라도 어, 그러니까 근대가 아닌 근대 시대가 아닌 응? 도령, 그지? 응? 이 나오는 등장하는 주인공으로 도령은 뭐예요? 도령은 뭐냐면 그 양반집 자제 친구로 등장하는 이주호 시대 중세 응? 중세의 이주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건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심한 갈등을 예고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의 경우에는 어, 근대 초기 그러니까 중세의 흔적이 남아있던 어떻게 남아요? 가문의 대결 같은 그지? 대결 같은 남아있던 그렇지만 이 연인들의 자살 사건으로 두 가문이 하게 되는 결론에 이르는 근대 초기인데도 근데 초기적으로 그러니까 화해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죠. 게으르게 초기인데도 자살할 할 수밖에 없는 동지에 몰렸던 그러면 더 심한 갈등을 예고하는 거죠. 응? 이주시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그렇지만 그때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바로 이런 갈등이 그래서 변학도가 중요해요. 어? 그래서 변학도가 중요한 등장 인물일 수밖에 일 수밖에 없는 이조 시대에 이런 갈등, 이런 낭만적 사랑의 성공이 사건은 음? 대중 중세의 대중에게 아주 좋은 카타르시스를 주는 음, 음, 한소리 될 것입니다. 어? 그러겠죠? 뭐, 그지? 그랬을 거예요. 굉장히. 응?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제 이게 설명이 이렇게, 그렇고, 진짜, 뭐야, 그, 춘향전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로미오 줄리엣도 얘기했어요. 그, 또, 데이지라는 단어 보니까, 이거는 위대한, 그레이트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피츠제럴드의 개츠비의 불멸의 데이지.
생각하지 않을 때. 이런 그러니까 낭만적 사랑의 모습이 다 나타. 이거 설명 그만 생략할게요. 이거 너무 여기까지 나가면 너무 복잡하니까. 어쨌든 왜 지금 낭만적 사랑의 완성이 신을 언급할 만큼 중요했는지가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질문입니다. 응? 뭐야, 왜 이렇게 중요해? 이래서 잘 모르겠다는 거야.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그럼 앞에 거는 그냥,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에 거, 그러니까 거의 거창한 영적, 응? 차원의 서사는 가장 이었을 뿐이지, 또 질문해야 합니다. 읽을수록 대답이 느는 게 아니라 질문이 늘죠? 계속 갑시다. Ask her about your feel about whereabouts. 그녀에게 당신의 행방을 질문하라. 진이 뭐냐면 추리예요. 진에 진이 진이 들어있는 쏙 들은 스며들어 있는 이에요. 스며들어 있는 수박을 꺼내라. 이것도 뭔 소리야? 그죠? 근데 그녀가 나왔죠, 이제는. 그죠? 유가 안 나오고 그녀가 나왔어요. 근데 그녀는 권하라는 건 누구에게 권하는 거예요? 너에게, 너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하라고 권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뜻이죠. 나는, 단어가 명령문이니까, 행렬.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진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수박이 어, 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수박 한 그릇, 한 그릇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오연의 두 번째 행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지? 뭐라 그럴까? 술이 들어있는 거를 매 주라고 다 준다 그러지? 라고 술에 무슨 뜻이 있나 싶지만 이 영국식 그러니까 이 영미인의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죠. 뭐 한 잔? Any drink? drink? 라고 질문하고 술을 대접하는 건 예? 식사 예절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식사 예절 또는 접대 예절 그리고 식사 예절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이니까 식자들이니까 자연스러운 제한입니다. 근데 진이 들어있는 수박 한 그릇, 그냥 수박을 주는 게 아니라 수박 화채 같은 거죠. 수박 화채 한 그릇 제공하는데 진은 독한 술이에요. 독한 술인 리커라 그러죠. 진이 들어있는 것을 주는 것이니까 뭐예요? 육체적인 관계의 진전, 응? 또 하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지? 첫 번째 게 문제예요. 그녀에게 그러니까 일행
요건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녀에게 당신의 행방을 물어봐. 당신의 소재를.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당신의 행방을, 소재를, 당신이 알아야, 아는 것일 텐데.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당연히 당신이 알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알 것이라는 게 상식이지만, 이 행은 당신의 생방을 그녀에게 질문하라. 응? 음, 음, 음. 이거 뭐라면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그녀에게 물어보라. 당신이니까. 당신이 어디 있는지 그녀에게 물어보라는 말이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 그녀에게 물어보라는 말 같은 거죠. 같은 같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 걸 왜 내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 것을 내가 모르고 그녀가 안다는 말입니다. 즉, 나는 그저 그녀의 뭐랄까, 음, 말입니다. 뭐랄까, 장기말, 체스, 음, 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게 권하는 말입니다. 즉, 그녀와의 관계가 깊어지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녀가 하는 것처럼 그녀의 말이 신의 명령인 것처럼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을지 나는 모르고 그녀에게 물어보아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누가 신이 됐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멋지게 그 천둥과 번개를 장착하고 이제, 출발한 이유는 사실 그녀의 노예가 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게 하는 법을 아는 존재의 지혜를 어? 기록하고 지금 그지? 음. 이제 두 년이 남았어요. 마지막 어, 복숭아를 가지고 들어가라. 이건 또 이게 뭔지 모르겠죠. 하여튼 이게 마지막에 복숭아를 가지고 들어가라. 이게 왜 마지막에? 그 전에 복숭아를 가지고 들어가라 전에 두 년이 더 있는데
두여는 여행의 관계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 Don't take no for an answer. 또 아니라고 말을 대답으로 받아들이지. 어? Set out on a diagonal. 대각선으로 출발하라. 하라. 그렇지? 하라. 위의 말은 되게 이해가 좀 돼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이 수줍어, 수줍어하는 여인들이 이거 그래 수줍어하는 여인들의 예, 속마음을 다시 생각해보라. 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페미니즘 시대에 아니라는 말을 그렇다는 말로 해석한다면 이거는 처벌되죠. 처벌 네, 상황이니까 무슨 의도로 이런 과감한 응? 그러니까 노라고 그래도 예스로 받아들이라는 소리잖아요. 그지? 과감한 예, 제 권고를 하는지 모르게 여기 부분이 더 어려워요. 앞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온 것 같은데 응? 잘 모르겠어요. 대각선으로 출발하라. 달려라. 걷지 말아라. 그다음부터 볼게요. Watch for a grove of strict maple. 줄무늬 단풍 나무 숲을 찾아라. A little patch of yellow coltsfoot. 노란 머위 작은 조각. 어, 이것도 모르겠어. 어, 그리고 복숭아를 가지고 들어가라. 이로 끝나요. 이 복숭아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이 시의 결론 같아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시면 전체적으로 봐야지만 겨우 조금 찾을 것 같아요. 천둥 구름을 번개를 쏴서 천둥 구름을 가지고 떠나라 그랬죠. 숲길을 따라 출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의 마음 상태를 남겨두어라. 다른 마음 상태를 위하여. 그래놓고 당신의 보물을 누구에게 보여주지 마라. 말을 빙빙 돌려 하지 마라. 그래놓고 이제 갑자기 데이지 꽃밭에서 흔들리는 바나나 모양 꽃이 타고 있는 저 여인, 저걸 말하는 거야? 저 사람을 말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 화자가, 이 페르소나가, 당신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인형처럼, 로봇처럼. 그다음에 밑에 이건 첫 번째 문장 때문에 여인에 관한 얘기일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끊었어요. 다 뒷부분, 후반부라고 생각해서. 그녀에게 당신의 소재를 물어라. 행방을 질문하라. 진이 들어있는 수박 한 그릇을 원하라. 이건 그냥 만나는 얘기죠. 만나는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도 아니라는 말을 대답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너를 좋아해. 아니라고 해도 그렇지 않아. 대각선으로 출발하라. 그러니까 이게 직선으로 가지 말고 대각선으로 가고 달려라 걷지 말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천히 가지 말고 지름길을 택하라 그죠? 천천히 접근하려 하지 말고 지름길을 서둘러 택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여성 아니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 빨리 진전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래요. 작은 노란 머위 조각, 작은 노란 머위 조각 하나, 라는 말이랑 줄무늬 단풍 숲을 찾으라 하는데, 왜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결론이 이거야. 복숭아를 가지고 들어가라.
여기서 아마 둘이 앉아서 놀 장소를 찾으라는 소리 같은데, 복숭아를 가지고 들어가라. 이게 지금 복잡해요. 왜냐하면 복숭아는 이 동양에서는 뭐 손오공, 그죠? 그 성장법사에 손오공이 그뭐 하늘 날고 영생을 얻게 된 건 신들의 소장에서 그 넥타, 신의 음식, 예? 그 신의 음료를 인 복숭아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어, 무릉도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릉도원. 이거예요. 무릉도원. 도원이 복숭아, 어, 복숭아 가져온 이 동양의 패러다이스. 그러니까 이게 서양 사람은 아니어 서양 사람인데 양코는 이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지? 그 천국의 음식을 음료를 가지고 등장하는 권고입니다. 왜 천국의 음식일까요? 응? 천국의 음식은 두 사람의 관계가 영적인 차원까지 깊어진다는 지상에서의 천국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천국을 만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희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천국에 간다면,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거꾸로 역순할 거예요. 만약 천국에 사는 것 같게 된다면, 여인을 찾아가는 남자, 음, 음, 연인이죠. 왜냐하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안콘이 동성, 양성애자, 양성애자였으니까 연인이죠. 남자든 여자든 연인은 당연히 신의 시기에 있을 것이고, 어? 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에게 명명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끝까지 밝혀지지 않지만, 그에게는 이런 지극한 행복, 지복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내 맘만 믿어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를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연에 live one state of mind on other는 뭐예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마음 상태는 시장에서 사랑하던 마음 상태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천국으로 들어가는 하게 하는 마음 상태가 바로 일텐데 이걸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천국
만들게 될 여인에게 말할 때는 응? 편죽을 울리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부분이 그래서 해석이 되죠. 뒷부분은 아주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그 앞부분과 너무 극도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왜 그러면 이 일부 사연 여인 등장 장면을 그 앞부분에서는 초현실적인 영성 세계인 듯 묘사하다가 6년, 5년, 6년, 5부터 5, 6, 7년, 7년의 뒷부분에서는 음, 진이 들어간, 술이 들어간, 독한 술이 들어간 화채 한 그릇 같이 아주 현실적인, 직물적인, 거의 직물적이죠. 직물적인 세계가 묘사됨으로써 크게 괴리되는 듯한 감수성이 접합 특징이 있는 거죠. 그죠? 왜 이런 거야? 그지? 특징이 있는 거. 소위 성속, 그죠? 성속이라고 그러죠? 이게 아닌데 성스러운 것과 속한 속세의 도시, 음, 병치까지 결합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8년의 복숭아를 enter with peaches 가지고 들어간다. 로 음, 통합되는데, 그지? 그때 이런 성소의 결합 구조로 인해 복숭아를 단순한 과일을 넘어서서 어, 영적인 동양의 무릉도원, 동양적 천국이고 천국의 음료라는 것을 기억하게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합니다. 그지? 왜 이런 거를 썼을까가 이제 그 이제 구조는 됐죠. 이게 시의 구조입니다. 그죠? 이게 이 시의 구조인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이 시를 썼을까? 내가 만약에 이 양코테 시를 많이 읽는데 읽는다면 이건 안 읽을 것 같아요. 난 잘 어려워. 정서가 안 맞아.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6편 중에 5편 읽었는데 한 편 싹 빼는 게 이상해서 읽고 있는데 왜 이걸 썼을까? 이 시를 얀콘 시인이 이 시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음, 라는 질문 하게 됩니다. 아마도 어, 인간관계에 관한 현대 시대의 인간관계에 관한 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시대의 사랑이라는 것이 육체적, 섹스, 정신적, 공배, 감정적 열정을 중심으로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라면 최근대 시대의 사람은 영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여기 되어야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는 이는 기후재앙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해결책이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이나 생물이나 그리고 그리고 인간 위에 지구 구성원을 어?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응? 존재로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생태학 사상이 완성되려면 현재는 생태학이 언급이 되지만 기후재앙의 문제 해결책을 제공할 만큼 어, 이론의 담론의 발전이 미진한데 그건 아마도 동물과 인간의 응? 그건 아마도 동물과 인간의 진정한 교류 그리고 영적인 교류가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에서처럼 그, 여인을 향한 연인의 정적인 관계, 정성, 노력에서처럼 자연 구성원, 지구 구성원, 자연 등 지구 구성원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류 멸절의 위협을 초래하는 기후 재앙을 해결하는 어쩌면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기. 음, 네?